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데 여러 판사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판사들이 이재명의 사법 장악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위기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가 소집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검찰이 항의할 때 보면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해서 검찰의 뜻을 모아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린다,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군데 들었기 때문에 아마 팩트일 겁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제 국회 나가가지고요, 이런 이야기 했어요. 실제 최근에 법원의 내부망, 코트넷이라고 내부망이 있는데, 거기에 법원장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사법개혁에 대해서 조목조목에 비판하는 이런 글을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천대 법원행정처장이 법원 내부망에, 근데 그 중에 법원장들만 또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사법개혁 논의에 관련해서 법원의 입장, 이걸 자료를 공유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사실상 법원장 회의가 열린다,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법원장 회의 소집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자료 올리면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저는 무조건 열린다 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만나본 판사들이 진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도저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법 독립을 침해한 이런 독재 정권이 있었느냐, 이런 법원 내 분위기가 폭발 직전이라는 거예요. 좌파 판사들 말도 안 되는 옛날에 김동현처럼요, 권순일이 이런 게 있잖아, 옛날에 유창호이, 이런 좌파 판사들도 이게 있긴 있지만, 그러기에 대다수 상식적이고 원칙, 합리적인 판사들은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는 짓을 도저히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판사들한테 들은 취재를 종합해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이 부글부글 끓느냐, 그래서 어떤 게 가장 문제냐, 이게 법원장 회의에서 다루지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끓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제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반대했지만, 옛날에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5명 늘리고, 어느 독재, 미국은 지금도 연방 대법원이 9명이거든요. 미국 연방 대법원은 9명이잖아요. 보수가 6명이죠. 그런데 뭘 이게 지금도 법원행정처장 재판 안 해도 지금도 14명 대법원장 포함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14명이. 미국은 9명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갑자기 30명으로 늘린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대법관 하나 늘리면 그 밑에 판사가 한 6, 7명 비서들처럼 판사가 붙거든요. 또 연구관들도 가고. 그러면 이게 하급심에 똑똑한 판사들 대법원으로 다 뽑아가야 됩니다. 대법관 15명 늘리면 판사 한 100여 명이 대법원으로 차출되면 일선 재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1심이거든요. 1심의 처음 재판이 중요한 첫 단추가. 그러면 이게 재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전원합의체가 30명이 전원합의체에게 합의 도출한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 따로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직원 몇백 명도 따로 둘 필요가 없거든요. 헌법도 이게 법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양보하는 게 최소는 한 5명이라도 늘리고 헌재를 없애자. 이러면 이게 돈도 절약되고요. 대법관을 5명을 늘리고, 그 다음에 부를 하나, 헌법재판부를 만들자.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 없애버리자. 그러면 천문학적인 몇천억 예산도 절감하고, 그럼 이게 딱 맞는 거죠. 저는 제가 제안하는 대안은 그거예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판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석에 통과되면. 그래서 법원장 회의에서 이 문제가 1번으로 다루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이제 지금 판사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바로 이제 그 내란 특별재판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란 특별재판부는요, 우리 옛날에 그 해방되고 나서 이제 그 반민특위, 그때 친일파들 뭐 숙청한다고 반민특위, 그때 특별재판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4.19 혁명 끝나고 아마 특별재판부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요, 둘 다 이제 그 헌법에 근거를 둔 거예요. 헌법에 특별재판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하겠다는 거는 그냥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이 헌법도 안 바꾸고 법률로 그냥 내란 특별재판부를 둔다. 근데 어떻게 판사를 어떻게 뽑느냐? 변협, 그 다음에 국회, 그 다음에 법원에서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뽑는다. 아니, 우리나라 그 헌법에 보면 그 적법한 법에 의해서 구성된 판사한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게 국회가 판사를 지정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변호사 협회에서 판사 지정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 법에, 헌법에 보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판사를 정한다. 이건 전 세계 민주국가의 우선거리가 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게 그 위헌이죠. 이런 짓을 하니까 판사들이 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국회에서 판사까지 지정해야 특별재판 맡기네? 그러면서 그 직위원 판사를 징계가 뭐 다른 데로 보내면 직위원 판사를 바꾸면 이게 안 하겠다고 떠들었잖아, 전현희가. 추미애나 전현희.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특정 판사를 꼭 찍어서 직위원을 이렇게 바꾸면 안 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직위원 판사가 실제 그 판사들한테 그 아주 그 명망이 있고 평가가 좋아요. 워낙에 그 실력도 있고 또 사교성이나 그래서 그 판사들이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이게 따르고 좋아하는 후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걸 막 그냥 그때 그 연수원 후배, 동기 후배 만나서 직위원 판사가 이제 저녁 자기 돈을 사주고 그 다음에 단란조정 간 거 자기는 이제 바로 나왔는데 이걸 말도 안 되는 게 뭐 제보자라면서 뭐 650만 원 호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추미애가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이게 진실을 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그 아주 직위원 판사 공격이나 내란 특별재판 여기에 대해서 부글부글 폭발 직전이다. 그래서 이게 그 법원장 행위가 소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또 이런 법도 있잖아요. 법 왜곡죄. 이게 발의돼 있거든. 법 왜곡. 판사가 재판 잘못하면 이게 형사처벌하겠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고의로 처벌한다. 이게 법 왜곡죄거든요. 이것도 이게 말이 되냐. 판사를 처벌한다는 게. 이것도 이게 판사들이 볼 때는 진짜 열받는 거 자기들 문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법관평가위원회. 아니, 법관을 평가를 외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인사 반영하도록. 이게 판사들이 막, 이거야말로 진짜 있고 자기들 달린 문제잖아요. 아니, 법관 평가를 내부에서 뭐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정치적으로 법관 평가해가지고 막 한 명에게 인사 요구하면 사법 독립은 이게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판사들 만나보면 이런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악법들, 이거야말로 그 사법 독립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이런 이제 그 위헌적인 법률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 폭발 직전이니까 대법원에서 그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국 법원장 회의를 조만간 소집 확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이제 폭탄선이 녹겠죠. 제가 여기 전국 법원장들 여기 그 회의할 때 하나만 더 제가 추가할 거는 이재명 재판이 이게 진행돼야 된다. 왜 이재명 재판을 중단하느냐? 그러면 이게 공범자들만 이게 판결이 가능하냐? 이게 형평에 맞느냐? 그 다음에 그 취지에는 맞느냐? 아니, 대통령이 된다 해서 이게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재직 중에 새롭게 그 수사나 소추가 안 되는 거지. 기존에 진행되는 재판이 왜 중단돼야 되느냐? 그리고 대통령 하면서도요. 예를 들어 저는 뭐 대통령 하면서도 직무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 뭐 어떤 여자를 강간을 해버렸다. 이걸 이게 그 소추 특권을 둘 이유가 뭐 있나요? 아니, 대통령이 누구에게 뭐 성추행하고 강간했다. 이거는 처벌해야 됩니다. 아니, 이런 법 위에 있을 권리가 어딨냐고. 이 직무와 관계없잖아. 예를 들어 대통령이 뭐 고도의 직무행위, 통치행위, 뭐 계엄을 했다. 이런 거 처벌하면 안 돼. 오히려 계엄은 처벌하면 안 돼, 내란. 그렇게 직무와 관계없는
뭐 대통령이 예를 들어 살인을 했다. 대통령이 뭐 강간했다. 성추행했다. 이런 거 대통령이 또 뭐 도박을 했다. 도박죄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직무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저는 수사하는 게 그 법의 형평에 맞다. 하여튼 이 대통령이 소추 특권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원활하게 직무를 실제 그 수사나 소추 없이 직무를 소신껏 해라. 이런 취지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파렴치 범죄를 덮어주는 이런 게 특권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예를 들어 현행범으로 대통령이 뭐 어떤 놈이 칼을 들고 이번에 뭐 또 소총 들고 그 대의 한 명이 뭐 극단적인 선택처럼 대통령이 이렇게 현행범으로 죄를 저질렀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처벌해야지. 대통령이 법에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게 짓을 하고 있다. 하여튼 이번에 법원장 회의가 소집되면 폭탄 발언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 사법부도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거기에 그 대법관 늘리는 문제, 그 다음에 내란 특별재판부 문제, 그 외에 법안, 판사들 평가위원회 이 구성, 이런 문제, 또 이렇게 법외국제, 거기다가 이제 그 재판 중단 문제까지 저는 거론해서 반드시 그 이재명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된다. 아마 조만간 한번 보시죠. 아마 제가 확실하게 그 여러 군데 들었고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 소집 거의 아마 다 이게 절차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앞으로 그 이재명의 상권 분립을 이게 완전히 형이하시기는 사법 독립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이제 그 반헌법적인 범죄에 대해서 사법부가 먼저 총궐기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그 사법부가 손잡고 이재명 괴물 독재 정권의 사법 장악을 박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